전기 대비 연율 1.6%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GDP는 뭐 살짝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한번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사실 미국이라는 세계 1위의 대국이 연율 1.6% 성장했다는 게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1분기 GDP가 충격 아닌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연율 1.6% 성장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수치가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이? 네, 그러면 그동안의 GDP가 얼마나 잘 나왔냐? 이 직전 분기에 3.4%나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것 대비로는 절반 이상 떨어졌고 예상치가 2.4%였는데 이것보다도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된 겁니다.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사실상 성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이런 단어들이 다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 역설적이게도 미국 경기가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뭐 3번 내린다, 4번 내린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경기는 뭐 연착륙하냐 경착륙하냐의 차이가 있었지 착륙에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미국 경기가 꺾인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던 건데 수치가 계속해서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1분기 GDP에서 꺾이게 되니까 워낙에 좀 높아졌던 눈높이가 맞춰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1분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급등 이후에 찾아오는 급락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원달러 환율이 이 GDP가 발표됐던 당일에 0.3원 그러니까 30전 오르면서 1,375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금리 동결이 발표가 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발표가 되면은 같이 좀 하락을 나타냈어야 됐지만은 GDP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원화 하락이 제한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이제 좋은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좀 둔화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이게 지금 1분기가 1.6이라는 성장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이거는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전년 동기비로 3%예요. 전년 동기비로 3%. 1분기가. 네. 전기비로는 얼마라고요? 1.6. 1.6. 네. 전년 동비로는 3%입니다. 이 전년 동비로 3%는요. 2023년도가 2.5였거든요. 네네. 작년이 2.5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이게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따라서 1.6% 전기비로 나왔다고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야, 금리 빨리 내려라고 하는 압력이다. 압력이다. 네, 따라서 그리고 작년 금년 초만 해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5번이 아니라 7번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7번요? 네. 7번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언론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그 평범한 투자가들은 저같이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자료를 듣다 보지 않고 방송에서 언론가들이 막 5번, 7번 그러면 확실히 3번 이상은 내리겠거니 생각을 하고 잔뜩 그렇습니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년에 3번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번 내리면 다행이고 네네. 동결 내지는 한 번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린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로 1.6이라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게 너무 성급한 거고요. 전년 동기비로는 2.97%, 반올림하면 3%이기 때문에 이 3%는요 22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가. 그러면 이게 또 상대적인 좀 비교를 봐야겠네요. 전기 대비 또 전년 대비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은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좀 낮다. 지금 그럴 가능성은 그러니까 없다. 3% 인플레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네네. 그건 교과서에서 말이 안 없는 되는 거고요. 얘기다. 그다음에 네. 2% 3% 성장을 가지고 그것도 불경기라고 이야기하면 네. 이거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다. 사실은 미국 같은 이제 거대 경제 우리나라도 대국에서 2% 마찬가지예요. 3%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높은 지금 수준이기도 물가 하죠. 상승률이 소비자가 3%고 네네. 그는 물가가 2.7 정도 되는데 성장률도 우리 지금 뭐 아까 나왔지만 1분기에 3.4잖아요. 네네. 전년 동비로. 네. 이 정도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전 국민 25만 원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언제가 정상이냐? 아니,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를 한다면 성장률이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0% 준비를 이하로 좀 해야- 내려가야죠. 0%. 네. 경제 성장률이 0% 그래야 이하로 우리가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고요. 예. 그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가 한 4% 5% 넘어가야 그게 정식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란 말이에요. 물가는 4% 5% 정도고 네. 경제는 0% 정도. 마이너스. 굉장히 좀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극단적인 상황. 계속해서 시장을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거든.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럼 금리를 맞습니다. 내리면 더 좋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이야기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닌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 같은 교수들이 나와갖고 이거 좀 바로 잡아줘야지. 예? 아직까지 뭐 그런 단계는 아니다. 아니 지금 벌써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고요. 예. 금리 내려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금리 내려야 된다는 주장은 작년부터 이제 계속 나왔고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뭐 PF 문제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교수님께서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장 최근에 뭐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제일 바라는 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건데 네. 안 내리는 게 거의 확실하고 확실하다. 기껏해야 내려봐야 0.25분 정도 내릴 0.25 텐데 정도. 올해 말씀.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네. 우린 이미 미국보다도 2%를 더 올려야 할 거를 안 올려갖고 그렇죠. 갭이 2%잖아요. 2% 차이가 나죠. 지금 기본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역학 구조가 돼 있는데 그렇죠. 자금 유출에 미국이 가능성이 내린다고 우리도 같이 내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환율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1,400원 뚫고 1,450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문제가 한국은행의 제일 고민은 겉으로는 인플레입니다라고 하지만은 제일 속으로 고민은 지금 금리가 2%나 낮은데 네. 예? 낮은데 우리가 금리를 더 내렸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불안 요인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강조 미국이 설사 한번 내려도 우리 내리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과한 표현이긴 한데 미국이 안 내려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더 아마 말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학자가 아니라 네. 증시에 있는 분들일 거다. 약간 바람 같은데요, 네, 그건. 그렇죠.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 바람이라 하면은 또 이게 부는 바람이 있고 네. 본인이 원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야기는 이제 원하는 네, 바람. 본인이 wish. 원하는 바람이다. 네, 위시거든요.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2% 포인트는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진 엄청 부분이 큰 있고요. 거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한 2번, 3번 정도 내려야 한국은행이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할 수 있지 공감.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